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곳은 다름 아닌 백신 제조업체일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시장은 전형적인 과점 시장으로 고객보다 공급업체 협상력이 더 강한 경향이 있다. 특히 백신 제조업체 파이저와 여러 국가 간에 체결한 백신 공급 계약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왜냐하면 주권 면제, 일방적인 납기 지연, 백신 양도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계약 조항을 통해 화이자는 기업의 정당한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팬데믹 시기에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비윤리적인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일까? 소비자 보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이 입수한 백신 공급 계약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 조항의 일부를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매수인은 화이자의 사전 승인 없이는 다른 나라에게 백신을 기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백신 공급 계약에 따르면 백신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거나 기부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입수된 브라질 계약서에는 화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다른 곳에서 구매할 수도 반출도 불가능하다. 이런 계약 조건을 어기면 화이자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으며 발주 금액 모두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전 세계적인 팬데믹 기간 중 백신 필요에 따라 국가 간 자발적인 거래와 교환은 팬데믹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식량 원조를 해주거나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수품을 지원할 때 식량과 군수품 제조업체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 물품 소유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이자의 2차 유통금지 조항은 예비 판매처를 유지하여 매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화이자의 진짜 의도라면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비윤리적인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화이자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백신은 다른 평범한 공산품과는 상이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단 제약회사가 백신을 내놓으면 백신이 어디에 보관이 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완벽하게 통제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한 2차 유통 과정에서 백신이 상하거나 접종 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 책임은 당연하게 제약회사로 전가된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백신은 개발기간이 1년밖에 되지 않아 효과성 논란도 있어서 제약회사는 유통 과정에 과하게 개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백신의 품질 유지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팬데믹의 빠른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물량 부족이 발생한 경우 화이자는 일방적으로 납품을 지연시킬 수 있다. 매수인과 판매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수적으로 품목, 가격, 납기를 합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계약 조건 중 하나가 납기인데 아무리 가격이 싸다고 하더라도 납기가 길면 계약 물품이 가치가 있다고 보기 힘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고급 외제차를 100만원에 준다고 해도 납기가 만약 50년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양 당사자는 납기가 지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납기 지체 상금을 정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한다. 업계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지체 상금은 하루당 0.01% 전후 그리고 계약 금액의 5에서 10%가 넘지 않는 수준으로 정한다. 이 조항 덕분에 판매인은 납기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납기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킬 수도 있고 지체 상금도 없다면 그 계약서는 100만원짜리 고급 외제차를 납기 50년에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이 계약 조건에서 화이자는 로비와 같은 정치적 외압에 의해 백신 납품 순서를 변경하라는 강요에 취약해질 수 있다. 게다가 화이자가 자체적인 이득을 위해 무기한 납기 연장을 시켜도 매수인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화이자가 이러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방적인 납기 연기 조항을 넣었다고 추론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화이자는 납기의 일방적인 연기가 백신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다. 국제 물류를 통해 수출입이 진행되는 많은 물품이 호시국 동안 납기 연기, 납품 취소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물류 관련 종사자라면 잘 알고 있겠지만 요즘 발생하고 있는 사태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세계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로 제조 공장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생산이 지연되고 있고 한 공장의 생산 지연은 연쇄적으로 모든 공급 라인의 지연을 유발한다. 둘째,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를 우려한 많은 나라에서 경기 부양책으로 화폐를 풀었고 이는 물가 폭등의 결과를 낳았다. 제조업회사는 원료의 가격 폭등으로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이는 불가피한 납품 취소와 연기를 초래했다. 셋째, 해상운임 폭등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어느 누구도 정확한 납기를 약속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 사태 초반에 경기 침체로 인해 해운업계의 선박 보유량이 감소했다. 그러다 백신 접종과 함께 증가한 해운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해운업계는 감소된 선박량 때문에 그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없게 되었다. 선박 제조는 보통 2년의 시간이 걸리므로 이러한 해상운임 문제는 빠르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외자 공급 계약서 작성 시 불가항력 조항에 코로나19로 인한 납기 지체나 납품 취소는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화이자도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는 될 수 없으므로 일방적인 납품 지연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화이자에게 어느 정도 면피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셋째, 화이자는 매수인의 국유 재산을 담보로 압수할 수 있고 매수 국가는 주권 면제 적용을 배제한다. 주권 면제란 한 국가의 기본 권한으로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의 기본 원칙이다.
국가는 특정 1인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는 법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는 특징을 가정하고 모든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화이자는 계약 조항이 위반될 경우에 매수인의 주권 면제를 배제시켰다. 화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백신 대금을 미납할 경우 국가의 자산을 담보로 압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쉽게 말하면 매수인이 백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의 공황이나 문화재를 압류함으로써 백신 대금 지급을 압박하거나 그 재산으로부터 대금을 추징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어떤 정신나간 국가 통치권자가 아니고서야 국유재산을 담보로 물건을 구입하는 계약서에 사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백신은 그냥 물건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런 갑질 계약서에 사인한 국가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로렌스 고스틴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상황을 한 기업이 미국에게 그랜드 캐니언을 담보로 걸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는 화이자가 선을 제대로 넘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화이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백신은 사람을 치료한다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일반적인 물건에 비해 대금 지급 지연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백신은 필수제 그 이상의 것이다. 국제 조직 또는 국가 간 외교적 압력으로 인해 가난한 국가에게 백신을 판매하라는 압박과 여론 조성이 있을 수 있다. 제약회사는 그런 요구를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지만 한 국가의 전 국민이 맞을 분량의 백신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그 기업에겐 엄청난 리스크가 된다. 물건값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는 약속이 필요한 것이다. 초반에 말한 것처럼 국제법상 국가는 소송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다. 그 말인즉슨 물건 사놓고 백제라 하면 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매수국가의 국유재산이라도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받고자 하는 기업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된다. 그런 계약 조항은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보인다. 결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경제의 원리를 보이지 않는 손의 개념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주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이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즉 애덤 스미스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결국 전체를 이롭게 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본주의 원리 아래 화이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패러다임도 바뀐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시대인 지금 기업의 일정 부분의 희생은 불가피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한 기업 활동과 부당이익 취득의 경계선상에 놓여있는 화이자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생각된다.